혹시 이메일 한 통 아니면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걸 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사이버 범죄. 이제 뉴스에나 나오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디지털 지하 세계의 문을 열고 그 실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답은 굉장히 넓고 복잡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뭐든지 시작은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사이버 범죄라는 이 거대한 퍼즐, 그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모든 범죄 활동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컴퓨터를 해킹하는 걸 넘어서 컴퓨터를 도구로 쓰는 사기, 협박, 정보 빼돌리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검은 후드티 입은 해커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이 거대한 빙산의 딱 한 조각에 불과해요. 그 수면 아래에는 금융정보를 노리는 사기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조직, 심지어 온라인으로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심리 전문가까지 훨씬 더 다양한 얼굴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공격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명쾌해져요. 왼쪽은 뭐냐면 컴퓨터 자체, 그러니까 타겟을 직접 공격하는 바이러스 같은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컴퓨터를 무기로 써서 신원도용이나 금융사기처럼 아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요. 공격의 목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타겟이냐 무기냐 이 간단한 틀로 딱 나눠서 보면요. 그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이버 위협의 구조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범죄가 나와도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은 좀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범죄 현장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범죄자들은 대체 어떤 도구랑 기술로 우리 디지털 방어벽을 뚫는 걸까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무기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잠금 장치를 만들면 이 사람들은 더 정교한 만능 열쇠를 만들어내는 시기죠. 기술이 발전하는 그 그림자를 따라서 범죄 수법도 진짜 끊임없이 진화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범죄 생태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건 사회공학에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피싱이고요. 이렇게 낚아챈 개인정보로 신원도용을 하고 또 감염시킨 컴퓨터들을 쫙 묶어서 본넷이라는 좀비 군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에 필요한 도구나 정보가 거래되는 암시장, 그게 바로 다크웹인 거죠. 보세요. 이게 다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수법도 알고 유형도 아는데 왜 이걸 뿌리 뽑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을 한번 넓혀서 그 근본적인 어려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범죄자는 독일에 있는데 피해자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범죄에 사용된 서버는 또 브라질에 있네요. 그럼 어떡하죠? 인터넷엔 국경이 없지만 법에는 국경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불일치, 이 빈틈이 범죄자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자료에서 지적하는 핵심 딜레마입니다. 인터넷의 국제적인 특성이라는 말, 이게 바로 수사관들의 발을 꽁꽁 묶고 범죄자들한테는 탈출구를 열어주는 사이버 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높은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이버 범죄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관역 같은 거죠. 우리가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 저쪽은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내고요. 이건 정말 끝나지 않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이버 범죄의 정의부터 범죄자의 도구, 그리고 국제적인 대응의 어려움까지 그 거대한 지도를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맞서서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함께 진화해야 할까요?